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열대기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전이죠. 모의고사 보기 전날인데, 마지막으로 보기 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은 좀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그냥 맛보기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셔도 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거에 대해서는 좀 틀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고자 실전 문제, 기본 문제 이것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닥 긴 시간 동안 풀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좀 미리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닥을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시기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가 보니까요. 지금 적도 저압대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제 비를 많이 뿌리는 곳이 적도보다 지금 아래쪽 남반구 쪽이죠. 그쵸? 지금 남반구 쪽에 비가 많이 온다. 남반구 쪽에 해를 많이 비치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남반구의 여름이니까 몇 월이에요? 1월이 되겠고요. 반대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 쪽으로 비를 많이 뿌리고 있죠. 그래서 북반구의 적도 부근이 더운 때라고 해서 요거는 7월 북반구의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가는 1월, 나는 7월일 것이다. 맞고요. 2번 적도 부근에서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수렴할 것이다. 맞죠?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어요? 여기를 수렴대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수렴대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상승기류 때문에 뭐가 내리는 거예요? 대류성 강수가 내린다라는 얘기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남반구에서 한대전선의 위도는 7월보다 1월에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높다라는 게 뭐죠? 위도가 높다라는 건 0에서 90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면 남반구에서 한대전선의 위도는 7월보다 1월에 높게 나타날 것이다. 1월이 지금 적도 저압대가 아래쪽으로 걸리죠. 수렴대가 남극 쪽으로 걸리는 시기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한대전선 뭐예요? 중위도에 있는 저압대와 고위도의 극고압대가 둘이 만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니다. 다시 극지방의 고압대와 고위도의 저압대가 만나는 곳을 한대전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한대전선도 다시 남쪽에서 여름일 때는 더 북쪽으로 더 남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왜? 남쪽으로 가지만 0에서 90까지의 숫자 중에서 90으로 더 가까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번 7월보다 1월에 높게 나타날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4번입니다. 남북해기선 부근은 연중 상승기류가 탁월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승기류가 탁월하게 나타나나요, 여러분? 남북해기선 부근은 뭐예요? 이거는 아열대, 고압대 얘기죠. 그쵸? 항상 고압대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연중 상승기류가 아니라 여기는 강한 하강기류가 발생하죠. 상승기류는 저압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5번. 중위도의 탁월풍은 서풍 계열, 저위도의 탁월풍은 동풍 계열이다 했는데 중위도의 탁월풍, 편서풍이죠. 그쵸? 편서풍이니까 서풍 계열. 그리고 저위도의 탁월풍은 북동이든 남동이든 동풍 계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가 지역의 기후 그래프를 A에서 C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지도를 봤을 때 적도가 대략 이쯤에 지나고 있구나 라고 표시를 하시면요. 지금 다는 적도에 딱 걸려 있고요. 가는 적도보다 살짝 위에 북반구에 있고 나는
적도보다 살짝 아래 남반구에 있다. 요거를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다 지역의 기후 그래프. 여러분 이거 묻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요 다 같은 경우에는 고산 기후 아니면은 열대 우림 기후일 텐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연중 강수량이 60mm 이상인 거죠. 그쵸? 다 60m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열대 우림 기후고요. 그러면 뭐예요? 다가 열대 우림 기후니까 결국에는 다는 B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그래프 볼게요. 지금 A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이 건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름이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비가 많이 안 오면 이거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다. W입니다, 여러분.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건기가 언제예요? 건기가 겨울인 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북반구에 있는 건 알았다. 그쵸? 근데 지금 이게 사바나 기후라고 하기에는 강수량이 좀 많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A가 남반구였으니까 이 나가 지금 사바나 기후일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란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보면은 적도에 바로 근처에 있는데 여기는 무슨 때예요? 여기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죠. 그러면 결국 얘는 A, M이 되는 거죠. 열대 몬순 기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뭐라고 말했었죠? 수업 시간에도 사바나 기후랑 열대 우림 기후의 중간형이 열대 몬순 기후라고 했었죠. 그래서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랑 열대 몬순과 사바나를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넘어가시면은 결국엔 정답이 뭡니까? 이게 열대 몬순 기후고. 그러면은 가가 지금 C고요. 나가 A고요. 다가 B죠. 그래서 정답은 C, A, B 4번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다음 자료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기후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항상 뭐라 그랬죠? 적도가 나오면 일단 긋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A는 지금 적도에 딱 걸쳐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설명 보니까요. 지도에서 A는 B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대요. 이에 영향을 미친 주된 기후 요인은 여러분 딱 봐도 위도상으로 더 적도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위도이고요. 그리고 B는 C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고 연강수량도 적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B와 C는 같은 동위도상에 있죠. 그러면은 동위도상인데 평균 기온도 차이가 나고 연강수량도 차이가 나던데요. 그러면은 뭘까요? 일단은 우리 기역이 위도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건데 해류랑 격해도 둘 중 하나예요. 격해도 바다랑 지금 떨어져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없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쪽은 지금 남극에서 오는 한류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적도 부근에서 오는 난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요, 얘는 벵겔라 해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모잠비크 해류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남극 한류 차가운 바닷물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평균 기온도 낮고 강수량도 적게 되겠죠. 왜? 한류가 지나가면 대기가 그만큼 안정되고 강력한 고기압이 발달되어서 하강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나타나기 힘들다, 증발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자, 기본 문제는요, 여러분 상당히 쉬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헤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 자료를 토대로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을 지도에 기역에서 미음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했고요. 설명을 한번 볼게요. 한낮에 태양 고도가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보다 일사량이 많고 고위도 지역은 저위도 지역보다 태양 고도의 연 변화가 크다. 그래서 일단 연교차가 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큰 거 찾는 거니까. 그러면 고위도의 연교차가 크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양은 대륙보다 비열이 큰데 대륙이 그만큼 비열이 적기 때문에 더 쉽게 달궈지고 더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대륙 서안은 대륙 동안보다 해양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수륙 분포의 차이이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따져보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연교차가 큰 지역은요, 지금 위도가 일단 제일 높은 곳, 영도에서 가장 멀고요. 그리고 대륙의 가장 내부에 있고 대륙 서안이기보단 대륙 동안입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교차가 큰 곳입니다. 대략 몇 도냐면요, 한 7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엄청 큰 곳은 니은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5번입니다. 아이고, 자, 5번입니다. 문제, 가나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적도 일단 쭉 그어주고요. 지금 옳지 않은 것 찾고 있습니다. 일단 가는 보면 딱 적도에 걸쳐 있죠. 당연히 이거 뭐예요? 열대 우림 기후고요. 열대 우림 기후의 주변 지역에 나타나고 열대 기후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기후, 사바나 기후죠. 요거를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상록 화렵수가 다층의 숲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처음 들어볼 텐데요. 상록 화렵수 뭐예요? 항상 녹색이야. 그리고 잎이 넓어. 마치 바나나 잎처럼 생긴 그런 잎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록화렵수라고 하고요. 다층의 숲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맨 위에 햇빛을 받는 식물이 있고요. 그 아래 있고요. 그 아래 있고요. 그래서 층층으로 엄청 빼곡한 숲을 이루고 있는 걸 다층의 숲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다층수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열대 우림부터요. 막 엄청 키 큰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막 나무가 엄청 이렇게 빽빽하대요. 작은 나무도 있고요. 아무튼 엄청 빽빽합니다. 이게 지금 열대 우림 기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열대 우림에서 사바나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풀이 짧아지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나름 긴 풀에 속하지만 열대 우림보단 조금 성글고, 그 다음에 중간에만 나무가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림 장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시 여기는 다층 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가면은 결국에는 건조기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약간 풀이 있는 건조기후를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스텝 기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쭉 뭐 이렇게 사바나가 있다가 나중에 되면 풀이 엄청 짧은 풀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어때요?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보기 보니까 나는 고위도로 가면서 대체로 식생 밀도가 낮아진다라고 그랬는데요. 방금 봤잖아요. 식생의 밀도가 낮아져서 소림, 장초, 숲은 그렇게 많지 않고 풀만, 긴 풀만 나타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는 나보다 적도 수령 때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열대 우림 기후는 사바나 기후보다 적도 수령 때 영향을 받는 기간이 당연히 길죠. 항상 거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받는 때도 있고 아닌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사바나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보다 농업 생산액 대비 목축업 생산액 비율이 높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사바나 기후에서는 주로 유목 생활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동식물의 뭐 낙원이다, 천국이다, 세렝게티다 뭐 이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5번입니다. 가나 모두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항상 열대 기후는 어떤 기후든 간에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큽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옳게 추론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올케 추론입니다. 올케. 자, 중위도의 타걸풍은 편서풍이다. 응,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여름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데워지고 적게 받는 겨울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식는다. 자, 그래서 요게 어떤 걸 일으키죠? 연교차라는 거를 발생시킨다고 배웠었죠? 자, 그럼 보기 봅니다. 기억. 중위도에서 대륙 서한 지역은 대륙 동안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서한 지역은 우리 중위도면은 편서풍이죠. 그러면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네? 그럼 대륙 서한 지역이면 이 바람이 바다에서 타고서 바다의 습한 공기를 머금 거겠죠? 그래서 여긴 당연히 연교차가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서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강력한 고기압이 발달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 내부. 아무래도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상승기류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더 강력하다. 왜? 더 급속도로 냉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 뭐예요? 기억 니은이네요. 나머지 보기들도 볼까요? 중위도에서 대륙 동안 지역은 대륙 서한 지역에 비해 바다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아니라 편서풍 때니까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리을, 중국 화중 이랬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처음 듣는 얘기에서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뭐 중국 대략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화남이고요. 이 화자라는 건 중화 사상할 때 화자예요. 중국 화자고요. 여기가 중이고 여기가 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너무 그림 못 그렸네요. 아무튼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을 이제 중베이다. 그래서 동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화중 지방의 해안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뭐 상하이 이런 데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중국의 서부 내륙으로 확산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죠. 황사. 어제도 황사 되게 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둘 다 틀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겠죠? 자,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그래프는 어느 지역의 강수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추론을 적절한 것은 자, 일강수량의 시간대별 비율이래요. 일강수량. 이게 이렇게 패턴이 될 정도로 늘 어때요?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딱 보면 어때요? 아, 강수가 일정하대. 1년 내내 한결같대 그러면 당연히 얼추 무슨 기후겠어요? 아, 열대기후에 대한 얘기구나. 누적 강수량도 그래프가 그냥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열대 우림기후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태양빛이 막 이렇게 비춰서 점점점 뜨거워지다가 태양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절정에 이르는 수증기가 막 증발해서 포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비를 막 뿌리기 시작하죠. 그쵸?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대류성 강수죠. 다른 말로 하면 스콜입니다. 자, 그래서 뭐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의 합한값임. 뭐 이런 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딱 눈치껏 알아야죠. 그죠? 자, 추론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1번.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편서풍? 맞아요, 여러분? 아니죠. 이 지역은 무역풍이죠. 북반구라면 북동, 남반구라면 남동 무역풍입니다. 자, 2번.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클 것이다. 또 나왔네요. 틀린 얘기죠? 반대요. 자, 3번. 개방적인 구조의 고상가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상가옥. 위에서 뛰어나서 벌레나 습기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4번. 기린 얼룩만들 야생동물의 서식에 유리할 것이다. 이거는 사바나 기후였죠. 자,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관목이 드문드문 자랄 것이다. 드문드문. 관목이 드문드문 자란다는 거 역시 사바나 기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죠. 자, 8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기후 지역에 대해 두 학생이 스무고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런 걸 갖다가 스무고개를 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수목기후에 해당합니까? 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수목기후면은 A, 케펜의 기후 부분 중에서 A, C, D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설명 한 번 더 할 겁니다. 일단 열대기후만 여러분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 이상이면은 A랑 C밖에 없죠. 왜냐면 냉대 기온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하입니다. 추우니까요. 자, 쇠고개. 통풍에 유리한 고산가옥이 전통가옥에 해당합니까? 아니요, 그랬네요. 그러면은 고산가옥이 전통가옥에, 아이고, 잠시만. 아, 두 곡의 선생님이 잘못 봤네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 가장 추운 달도 18도 이상이니까 AC가 아니라 A죠, 여러분. 미안해요. 자, 그 다음 세 곡의 통풍에 유리한 고산가옥이 전통가옥에 해당합니까? 아니요,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A 중에서도 고산가옥이 아닌 거. 진흙이나 풀을 이용해서 짓는 거, 이거는 아니오니까 사바나가 남게 됩니다. 자, 최소 우월. 비가 가장 적게 오는 강수량이 60mm 미만입니까? 건기가 있다는 얘기죠. 얘니까 이것도 사바나에 대한 얘기고요. 다섯 곡에.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 이거는 사바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봅니다. 자, 1번. 열대우림이 주요 식생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아니요. 정답 바로 나왔네요. 2번. 주로 저희도 지역에 분포합니다. 사바나가요. 건기의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습니다. 사바나가요. 열대기후 중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사바나가요. 야생동물의 서식에 유리하여 사파리 관광이 발달했습니까? 발달했습니다. AW가요. 사바나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실전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신을 조금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 난이도가 기본 문제보다 제법 높기 때문입니다. 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타걸풍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기역에서 디귿은 극동풍, 무역풍, 편서풍 중 하나라고 엄청 친절하게 써주기까지 했습니다. 지문 쭉 보시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적도 부근에서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하던 공기는 다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고요. 이 공기 중 일부는 적도로 향하고 일부는 고위도로 이동하다가 위도 60도 부근에서 다시 상승한다. 그래서 극부근의 공기는 하강하여 저위도 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한다. 이 중 일부는 다시 극지방으로 돌아온다. 쉽게 말하면요. 바람이 돌고 돌고 도는데 이거는 셋 중에 하나니까 첫 번째 적도 부근에서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하던 공기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했다. 그래서 기역은 지금 이 공기 중 일부는 다시 적도로 향하는 바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풍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일부는 고위도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거는 편서풍이구나. 지금 여기 이 공기가 뭐예요? 이 공기라는 건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한 공기잖아요.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에서 하강한 공기의 일부는 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일부는 고위도로 이동하다 편서풍까지 마쳤고요. 그럼 무역풍, 편서풍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극부근의 공기니까 저희도 쪽으로 이동하는 극동풍입니다. 다시 기역, 무역풍, 니은, 편서풍, 디귿, 극동풍. 자, 여러분 요거는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자, 0, 30, 60, 90. 반대쪽은 안 그리고 여기만 볼게요, 여러분. 자, 적도에서 상승을 하죠. 이게 고압대까지 이동을 하죠. 고압대까지 이동을 하면 내려오죠. 내려오면 1분 다시 적도 쪽으로 이동한대요. 이게 지금 기역이고요. 그 다음에 1분은 아까 니은 보니까 고위도로 이동을 하다가 60도 부근에서 상승을 한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디귿, 극부근의 공기는 하강하여 저희도 쪽으로 이동한다. 극부근의 공기는 하강하여 저희도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디귿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것만, 이 개념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봅니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유라시아 대륙 서안에서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죠. 대서양의 습한 바다의 공기를 머금고 온다고 하였습니다. 니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보다 대륙성 강수 빈도가 높다. 당연히 뭐예요? 상승을 했던 기류는 고압돼서 내려오지만 적도로 다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이동을 하면서 바다에 있는 습기들을 계속 머금고 가겠죠? 그래서 강수 빈도가 높은 거 맞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자, 그 다음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는 곳에서는 한대 전선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60도 부근에서 고압대에 있는 공기와 그 다음에 중위도에 있는 게 고위도 부근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리을. 기역은 고위도, 니은은 중위도, 디귿은 저위도가 아니라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됐죠. 그래서 정답은 그느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도는 세계의 영강수량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영강수량이 이쪽이 지금 진하죠. 진한 곳이 비가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진한 곳이 열대 우림 기후고 열대 기후고 뭐 그런 얘기죠. 열대 사바나 기후, 몬순 기후 이런 게 진한 곳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남아메리카 대륙의 파타고니아 사막. 여러분 파타고니아 사막이면 대략 어디쯤이냐면 이쯤입니다. 여기가 지금 1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비그늘에 해당되어 영 강수량이 적다. 이거는 맞아요. 비그늘이니까 강수량이 적다.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있고 쭉 올라오면서 비를 일단 뿌린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비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바람, 맞이, 바디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그늘, 바람, 의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비그늘에 해당되니까 영 강수량이 적다. 그래요. 이 말은 맞아요. 맞는데 무역풍의 비그늘? 여러분 무역풍은 30도에서 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풍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바람이에요? 편서풍입니다. 편서풍. 자, 그러면 벌써 1번의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자, 그 다음 2번.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 섬들은 연중 대류성 강수가 자주 내려 영 강수량이 많다. 왜? 열대 우림 기후니까요. 여기가 지금 2번이죠. 맞다. 자, 3번. 남아메리카 대륙의 아타카마 사막. 사막이 더 있대요. 여기가 지금 파타고니아였고요. 이쪽에 여기 해안을 따라서 쭉 있는 게 요게 지금 여러분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3번. 그래서 이 아타카마 사막은 연중 한류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영강수量적다.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연중 한류의 영향 맞습니다. 대기가 안정되는 것도 수증기가 증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타카마 사막도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시자면 나미브 사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미브 사막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나미브 사막입니다. 자, 4번.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은 아프리카의 제일 큰 섬입니다. 요 섬이죠, 지금. 마다가스카르 섬은 무역풍의 영향으로 동안 지역이 서안 지역보다 영 강수량이 많다. 일단 동안 지역이 육지보다는 바다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여기 무슨 무역풍이에요? 남동 무역풍이죠. 그러니까 동안이 강수량이 많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북회기선 부근에서 여름 계절풍 영향이 작은 지역은 요 부근이네요. 요 부근. 그래서 대체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영 강수량이 적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문들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기역에서 리을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느드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딱 봐도 기역과 니의 위도 비슷하죠? 디귿과 리을 위도가
비슷합니다.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아까 기억난다. 그죠? 이쪽에 무슨 한류였죠? 벵겔라였죠? 그 다음에 이쪽에 난류였죠. 모잠비크. 이렇게 여러분 지도 하나를 알아두면요. 또 나올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놓는 것도 사회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그때그때 조금씩 더 이렇게 양파처럼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디귿하고 리을도 얼추 비슷한 위도에 있어요. 그죠? 근데 디귿과 리을은 우와 얘는 지금 월평균 기온이 26도 이런데 얘는 월평균 기온이 15도예요. 그러면 이거 뭐 때문이에요? 해발고도 때문이다. 딱 알 수 있죠. 그죠? 자, 봅니다 이제. 기역에서는 영강수량이 많은 수변기후가 아니라 한류기 때문에 오히려 수변하지 않은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틀렸고요. 자, 니은의 연안에는 연중 난류가 흐른다. 적도 쪽에서 모잠비크 해류 맞죠? 자, 기역은 디귿보다 기온의 연결차가 크다. 기역, 디귿보다 딱 봐도 연결차가 어때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은 리을보다 해발고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요 그래프 말고도 요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죄송해요. 디귿 다시 말할게요. 기역은 디귿보다 기온의 연결차가 크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한류 연안이기 때문에 연결차가 더 크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한류 연안이 딱히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닌 것 같죠? 그쵸? 왜냐면 그래프가 좀 일정한 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니은은 리을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이랬는데요. 지금 니은은 리을보다 해발고도가 높지 않죠. 높았다면 더 기온이 낮아야겠죠. 그쵸? 위도도 지금 비슷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막상 풀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예요? 사회탐구는 시간이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죠.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이 많이 풀고서 옳은 선다가 있으면 잽싸게 선택해 나가는 게 사회를 잘하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다음은 사이버지리 학습 화면에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내용만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자, 지도는 두시기의 적도 수렴대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이 지역의 기후 특징에 대해 답글을 달아보세요. 가나는 1월, 7월 중 하나이면 당연하겠죠. 가시기는 북반구의 여름입니다. 7월이죠. 이런 거 이제 안 말해도 알겠죠. 자, 나시기는 남반구의 여름입니다. 왜냐? 남해 기선이 적도 수렴대가 남해 기선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월입니다. 자, A에서 E 모두 그러면 지금 볼까요? A, B, C, D, E 전부 다 적도 수렴대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기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모두 기온 1교차가 0교차보다 큽니다. 이게 열대기후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맞는 얘기고요. 자, 가시기에 7월에는 B,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 적도 수렴대가 북쪽으로 올라오니까 아열대 고압대도 같이 따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나시기 1월에 A는 E보다 낮의 길이가 깁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A는 완전 적도고요. 지금 E는 적도보다 좀 아래에 있는데요. 여러분 1월의 시기면 이건 동지죠. 동지면은 어디가 백야예요? 남반구가 백야죠. 그리고 북반구는 극야죠. 그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태양이 어디 쪽을 많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랐을 때 남반구를 더 많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의 길이는 이쪽에서 제일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는 E보다 적도는 남반구보다 낮의 길이가 길지 않죠? 디귿은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아주 좋은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 시기의 강수량의 차이는 C가 D보다 큽니다. 이랬는데 C가 D보다 당연히 크겠죠. D 같은 경우에는 열대 우림기후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계절풍 때에 있으니까 왠지 열대 몬순기후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정답은 그늘을 해가지고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지 않네요. 6문제 남았습니다. 얼른 해볼게요, 여러분.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얘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만 다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적도 수렴대가 지금 적도보다 아래쪽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 쪽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날을 보니까 북반구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열대고압대가 조금 북쪽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월입니까? 이거는 7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도를 한번 표시하고 봅니다. 자, B는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겠죠? 적도의 딱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연중 영향을 받습니다. 자, B는 C보다 수목 밀도가 높다 그랬는데 B는 AF고요. C는 AW겠죠? 그래서 수목 밀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여기는 AW인데 지금 남반구겠고요. 여기도 열대 사바나 기후인데 여기는 북반구겠죠. 자, 그 다음에 열대 사바나 기후, 남반구의 열대 사바나 기후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보다 1월 강수량이 많죠. 왜냐면 남반구는 1월이 여름이니까요. 자, 그 다음 4번. 가시기에 1월에 A에서는 대류성 강수가 자주 내린다. 1월에? 1월은 뭐예요? 북반구 사바나 기후의 건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C는 남반구 사바나 기후요. 있는 이 지역. 여기는 나시기보다 가시기에 1월에 강수량이 더 많다. 이 내용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6번. 대륙별 기후 분포 비중 그래프의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기후를 그림의 기역에서 리을해서 고른 것은. 근데 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각각 열대, 건조, 온대, 냉대 중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중요합니다. 거의 매년마다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자주 나옵니다. 아주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일단 힌트를 줬어요. 남극 대륙은 일단 한대기후라고 하네요. 그쵸? 다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한대 여기 나와 있죠?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노잼.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힌트를 어디에서 찾으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흰색이 지금 여기 두 개만 있죠. 가기후가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유라시아랑 북아메리카에만 있는 거, 요게 바로 냉대기후입니다. 케펜의 기후 구분으로는 D를 쓰죠. 참고로 요건 옆에서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찾으시면 되냐면요. 지금 남극도 찾았고요. 한대였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냉대도 찾았죠. 그 다음에 나 볼게요.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일단 오세아니아에 굉장히 넓네요. 그쵸? 오세아니아에 이만큼이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한 7%, 8% 돼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오세아니아 굉장히 건조한 곳이죠. 유목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건조기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B자 B 케펜의 기후 구분으로 요거까지 체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지금 여기 건조기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제법 요만큼의 범위가 있네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건조랑 우리 아프리카 생각하면 어때? 막 어때? 막 땀나고 그쵸, 덥죠. 그래서 여기가 열대겠죠. 열대기후 A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뭐 되는 거예요? 온대기후 C 되는 겁니다. 그러면 냉건, 온, 열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맞추시면 됩니다. 수목기후입니까? 예 하면 A, C, D 나오죠?
A가 열대, C가 온대, D가 냉대고요. 자,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이상입니까? 아니요. 최하늘에는 너무 춥네요. 라면은 여기서 이제 D가 이렇게 쏙 빠지고 여기는 A와 C만 남게 되고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입니까? 아주 추워도 18도 이상이나 돼요. 그러면 여기가 열대가 되고요. 아니면 여기가 온대가 되고요. 그럼 A, C, D 다 됐고요. 다음 한 대가 2라 그랬었죠? 그러면 남은 거.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면은 요거는 B가 되는 거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건조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요거 짝지으면 어떻게 돼요? D, B, C, A니까요. 디귿, 리을, 니은, 기억 해가지고 드르느그 5번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순서 알려드립니다. 남극대륙 일단 힌트 나와 있었죠? 없어도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찾으라고? 유라시아, 북아메리카에만 냉대기후가 있습니다. 요거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딜 봐? 오세아니아에 엄청 넓은 건조한 지역이 있네. 그래서 이게 건조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아프리카 보면은 아프리카는 건조하고 막 더워.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 하나는 온대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개를 찾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7번입니다. 여러분 4문제 남았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 강수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단, 가에서 다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 월 강수 편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 강수량에서 연 강수량 나누기 12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 강수량 잠시만요. 월 강수 편차 월 강수량 연 강수량 나누기 12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월 강수 편차라는 거는 월에 평균적으로 내렸던 강수보다 많았으면은 그래프가 위로 나타나는 거고요. 적었으면 아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많았네. 갑자기 줄었네. 그러다가 요렇게 됐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사실은 숫자가 가운데가 0이지만 이게 실제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봐도 둘 다 사바나 기후구나. 근데 얘는 여름에 건기니까 남반구구나. 얘는 겨울에 건기니까 얘는 북반구구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강수가 편차는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내리는구나. 총량을 보면 얘네보다 뭔가 많을 것 같구나. 그럼 얘는 무슨 기후예요? 얘는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월 강수 편차는 월 평균적인 강수량보다 많으면 플러스로 표시가 되는 거고 적으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건데 실제 패턴이 결국에는 이거를 이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잘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적도를 이렇게 딱 이것도 이으라 그랬잖아요. 적도 지나면 얘가 다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북반구였으니까 얘가 나가 될 거고요. 얘가 가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이제 정답만 찾으면 됩니다. 가는 7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적죠. 왜냐면 7월에 남반구는 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북반구에 있는 여기네요. 나는 1월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은 육지의 영향을 받는 추운 성질의 계절풍이기 때문입니다. 자, 3번. 다에서는 여기 열대 우림 기후죠. 지붕의 영상 급하고 통풍이 유리한 전통과학을 볼 수 있다. 맞죠? 4번. 7월의 기온의 일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7월이면은 북반구의 여름이네요. 그쵸? 북반구 여름에는 일교차가 얘가 얘보다 작다? 아니죠, 여름. 북반구는 여름이지만 반대로
남반구는 겨울이죠. 그러면 일교차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설명.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식생의 소목 밀도는 다가 가보다 당연히 열대우림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세 문제. 자, 그래프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누적 강수량 계속 쌓아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가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그래서 또 열대우림, 북반구 사바나, 남반구 사바나 골라라 이런 겁니다. 이거 딱 봐도 강수량이 굉장히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열대우림 기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에는 거의 안 내리다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겨울에가 건기니까요. 사바나 1월에 건기니까 사바나 중에서도 북반구의 사바나고요. 지금 이거는 쭉 올라가다가 여름에 정체가 되어 있다가 다시 쭉 올라가죠. 이거는 언제예요? 여름 북반구의 여름에 건기니까 이거는 반대로 사바나 기후 남반구입니다. 이렇게만 찾으면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자, 지역. 나에서는 대류성 강수가 빈번하게 내립니다. 자, 다는 사바나 북반구의 사바나 기온은 12월에서 2월에 적도 수렴대 영향이 아니라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틀렸고요. 자, 남반구 사바나 기온은 열대 우림 기후보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당연히 크게 받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남반구 S, 다는 북반구 N. 맞죠? 그래서 정답은 그드르 해가지고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두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프는 세 지역의 2019년 12월 22일에 일출, 일몰시각. 중요합니다. 날짜가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아, 이거는 1월이다. 1월쯤이죠, 1월쯤. 그러면은 뭐예요? 북반구의 겨울이고요. 남반구의 여름입니다. 근데 일출, 일몰시각과 낮의 길이래요. 그러면 낮이 언제는 어디가 더 길까? 여러분, 남반구가 여름이래요. 그러면 낮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남이 90도에서 가장 길고요. 어디서 제일 짧아요? 북이 90도에서 가장 짧죠? 점차적으로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B가 딱 적도 지나고 있고요. 얘가 지금 북반구고요. 얘가 지금 남반구입니다. 자, 13시간 16분. 나도시네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길죠. 낮의 길이. 얘가 나도시일 거고요. 가도시는 12시간 6분이네요. 얘가 가도시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짧은 거 요게 다도시일 겁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도 연결할까요? 지금 가가 B고요. 나가 C고요. 다가 A네요. 자, 가는 나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가깝냐? 그렇죠. 아예 그냥 적도 있다시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다보다 건기가 길고 뚜렷하냐? 열대 우림 기후인데요. 적도에 딱 걸쳐 있는데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나는 다보다 남동 무역풍의 영향을 크게 받죠. 왜냐면 여기는 남반구니까요. 다는 가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다. 사바나 기후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조금 열대 우림 기후보다는 낮겠죠. 일교차가 더 크겠죠. 그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다음 5번. 가는 B, 나는 C, 다는 A다.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글은 두 기후지역의 전통 가옥에 대한 것이다. 나 기후지역과 비교한 가 지역의 상대적 특징, 가의 특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가. 비교적 굵은 나무로 기둥을 세운다. 관목으로 촘촘히 내어놓는 포인트가 뭐예요? 흙과 소똥. 경사도 지붕이 완만합니다. 동물의 가죽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바나 기후의 특징을 찾는 겁니다. 나는 반면에 뭐예요? 습기 차단, 해충 침입, 그 다음에 지붕이 급하다. 요거는
열대 우림 내지는 열대 몬순의 가옥입니다. 그래서 가에 대한 특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가지역. 연강 수량은 일단 적죠. 그럼 대략 이쯤에 있어야겠죠. 수목 밀도는 열대 우림에 비해서 낮죠. 이쯤에 있어야겠죠. 유목 종사자의 비율은 열대 우림 기후보다 높죠. 그럼 이쯤에 있어야겠죠. 정답은 기억이네요.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열대 우림기후에 대한 문제들을 좀 풀어봤어요. 대략 18문제 정도 푼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온대기후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케펜의 기후 구분을 필기로 설명을 한 이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의고사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